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67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류 위험물은 크게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없고,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도 하고 폭발물로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도 꽤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화학식들도 많고, 물론 앞서 했던 4류 위험물에도 많은 화학식들도 있었고, 또 출제 빈도수도 꽤 높은 부분이지만 5류 위험물도 그와 못지않게 많은 출제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류 위험물. 자, 제5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반응성, 그리고 유기화학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 자연 발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얘네들이 가열이라든가 충격, 마찰 등에 의해 가지고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환원성 고체 또는 액체로서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앞서도 말했듯이 가열이라든가 마찰,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또 보시면은 히드라진 유도체류를 제외하고는 다 유기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유기과산화물을 또 제외하고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연물인 동시에 자체 내에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제5류 위험물이다 그러면 자기 반응성 물질,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의 분명 및 지정수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류 해서 10kg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지정수량이 작다는 뜻은. 그 다음에 니트로소화합물,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 얘네들은 다 지정수량이 200kg, 그 다음에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 100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성질하고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스스로 연소할 수 있고, 그리고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폭발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로에서도 써놨지만 유기과산화물류,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유, 니트로화합물류, 니트로소화합물류 등이 어떻게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폭발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조화합물이라든가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같은 경우는 고농도일 경우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연소할 때는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위험성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외부의 산소 없이도 스스로 연소할 수 있고 폭발적이라는 것, 요것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 및 취급 방법. 앞서 했던 일반적인 성질이라든가 위험성을 갖다가 베이스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화원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당연히 멀리 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할 때는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되고, 습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 통풍에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산화제라든가 강산유, 기타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불 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게 나누어서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안정제 같은 것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안정제의 증발을 막고, 증발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소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 방법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라든가 분말, 하론, 포와 같은 그런 질식 소화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 공간에서는 방호구를 착용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제5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인해 위험성은 적다, 자기 연소를 일으키면 연소 속도가 빠르다, 산화성 액체로서 가열, 충격, 마찰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다. 산화성 액체는 아니죠. 고체 액체가 다 있습니다. 그죠? 해서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5류 위험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류가 이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기과산화물. 자, 일반적인 성질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운데에 산소가 딱딱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산소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을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직사일광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찬 곳에 저장한다는 것.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오류 위험 물질들이 대부분 다 불안정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반응성 물질 해서 무기과산화물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 그 다음에 산화제, 환원제 모두 멀리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산소 원자 사이에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자, 산소 원자가 어떻게?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딱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산소가 이렇게 항상 가운데 안경처럼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얘네들의 결합이 약하다 이겁니다. 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것. 그리고 누설된 유기 과산화물은 배속으로 흘러보내지 말아야 하겠지요. 당연히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액체이면 팽창 질석이라든가 팽창 진주황 같은 것으로 흡수를 시키고, 고체이면은 팽창 질석과 진주황으로 혼합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일단 점화되면 폭발되기 때문에 거진 바로 폭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소화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 종류에는 과산화 벤조일 해서 벤조일 포옥사이드, 보통 벤조일 포옥사이드라고 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화학식이 어떻게 C6H5CO가 여기 어떻게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C6H5CO가 여기에도 붙고 여기도 어떻게 C6H5CO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가운데 어떻게 산소 2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비수용성이고 알코올이 약간 녹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는 안정한 물질이고 강한 산화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빛, 충격,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하거나 프탈산 디메틸, 프탈산 디부틸 등을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폭발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맥분이라든가 표백제,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합니다. 자, 벤조일 포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수성일 경우 함유율이 중량 %로서 80% 이상일 때 유기과산화물이라고도 합니다. 구조식 그냥 잠시만 봐두십시오. 근데 궁극적으로는 요 화학식, 즉 C6H5CO가 산소 안경을 기준으로 해서 2개가 탁탁 붙어 있다는 거,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